자, 오늘은 동영상 수업 5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 이게 을사는 연도를 말하죠. 1905년을 말하고, 늑약은 다른 나라와의 강제적인 조약이다. 그래서 늑약이라고 합니다. 1905년에 우리나라와 일본에 을사늑약이 있었습니다. 을사늑약이 있기 전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여러 방향으로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그 직전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입니다. 러일 전쟁이죠. 그는 1904년. 러시아와 일본은 당시에 러시아가 훨씬 객관적인 군대의 힘이 앞섰지만, 역시 일본의 엄청난 노력으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러시아가 진 거죠. 그래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이 가지게 됩니다. 이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했지만 우리 영토에서 전쟁이 많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나라의 시설, 인원들이 러일 전쟁에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른 나라 전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과 시설, 땅 이런 것들이 이용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와 을사늑약을 맺는, 이 내용이 뭐냐면 외교권의 박탈입니다. 외교권의 박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조약이라든지 다른 관계를 맺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할 때 우리나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조약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조약할 수 없게 한 거죠. 이게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은 통감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합니다. 통감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기 위해서 통감부라는 것을 설치하는데, 일대 통감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나중에 누구에게 암살당합니까? 안중근 의사에게 암살당하죠.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일대 통감으로 들어옵니다. 을사늑약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대 운동을 하죠. 첫 번째는 무효를 주장하죠. 무효 주장. 사실 을사늑약이 이루어졌을 때 이 조약,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외교 관계를 할 때 그 어떤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을사늑약을 치를 당시에는 그 제목조차 없이, 고종의 승인 없이, 지금으로 치면 외무부 장관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고, 부당함을 신문에 알리기도 합니다. 신문에.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장지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일야 방성대국이라고 하는 글을 신문에 싣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생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자결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민영환 이런 분이 자결했지만, 그 이외에도 이한응, 이상철, 김봉학 여러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과 맞서겠다, 힘으로 맞서겠다, 이런 일을 하죠. 고종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네덜란드라고 하는 헤이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특사 파견. 이게 이제 만국
평화회의.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만국평화회의라고 하는 세계적인 어떤 세계 정상의 나라들이 모여서 만국 세계 정상의 나라들이 모여서 평화를 위한 회의를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사실은 그거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기에 우리나라는 자주국이다. 일본이 강제로 조약을 체결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세 분을 대표로 해서 여기에 일본이 강제적으로 조약한 거고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런 걸 이제 알리려고 간 거죠.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이걸 계기로 일본 사람들이 고종 황제를 퇴위시킵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이렇게 이제 책임을 물어서 고종 황제가 퇴위되는 그런 구실로 되는 거죠. 더 듣기 싫은 사람은 여기까지만 들으면 되고 조금 더 듣고 싶은 사람은 이 이후에 좀 더 들어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속 이야기를 듣고 싶은 친구들 지금부터 듣는데 별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때 벌써 일본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미국과 협상을 합니다. 살짝 우리나라 몰래 미국과 협상을 해서 어떤 협상을 하느냐. 미국은 야 너희 나라는 필리핀을 차지해라. 그리고 일본은 조선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은 서로 몰래 약속을 해둡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될 때 고종은 미국에 신하를 파견해가지고 미국의 힘을 빌려서 을사늑약이 무효라는 걸 알리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지만 벌써 일본은 그 전에 미국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땅 나눠 먹기죠. 약소국들을 이렇게 나눠 먹는 걸로 서로 약속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이제 여기 보면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죠. 이때도 고종이 조금 고종이 좀 이중적인 성격이 나오는데 밀지를 내려가지고 이제 임금이 이제 몰래 내려보내는 명령서 같은 거겠죠. 밀지를 몰래 내려보내서 의병이 전국에 일어나게 합니다. 의병을 일으키자 이런 밀지를 내리는 거죠. 고종이. 하지만 또 반대편으로 이 의병을 진압하는 부대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또 진압을 하게 시키기도 합니다. 되게 이상하죠. 의병을 일으켜라 라는 밀지도 내리고 의병을 진압해라 이런 명령도 내립니다. 고종이 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국평화회의 마지막에 이제 네덜란드의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데 사실 이때 이 만국평화회의는 말이 평화회의지 이때 회의에 참석한 나라들은 힘이 있는 강력한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들끼리 서로 충돌 없이 약소국들을 점령할까 그런 것들을 의논하는 회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의에 온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조선이 대한제국이 또는 대한제국이 독립국이다 또는 일본이 강제로 점령했다 이렇게 말을 한들 그 사람들은 조선 대한제국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 편을 들어준다? 일본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아예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세 사람은 이 만국평화회의에 본회의는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우리나라가 이 당시에 그 외교 그리고 국제 정세에 좀 어두웠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 고종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을사늑약이 고종은 물론 승인은 하지 않은 고종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을사늑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합니다. 고종은 아까 자결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울분에 못 이겨서 자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훈장, 표창을 합니다. 아, 참 잘한 일이다. 나라를 잃어서
그 군을 이기지 못하고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자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훈장을 내립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훈장을 내리느냐? 이 을사늑약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을사오적이 있습니다. 이완용 이런 사람들이죠. 굉장한 친일파죠. 나라를 팔아먹었다 할 정도. 이런 사람들에게도 훈장을 내립니다. 승진을 시키죠. 승진. 예. 나중에는 훈장도 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도 훈장을 줍니다. 이 고종은 그런 행동들을 봤을 때 진정한 나라를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권력을 오랫동안 쥐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좀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으면 이 당시 이렇게 힘든 나라가 힘든 일은 당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